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84%에서 87%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파적 의견이 나오면서 증시를 흔들 수도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FOMC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주요 이벤트가 FOMC가 있습니다. 페드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회의고요. 이번 회의가 특이점은 점도표까지 같이 나옵니다. 점도표라고 하면 이제 FOMC 의원들이 향후의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망을 해서 우리가 이 회의를 보게 되면은 향후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예상치를 내년도 그리고 이제 내후년도까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회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회의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 FOMC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나 이번엔 같이 나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회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FOMC가 되게 중요한 회의인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 정부는 장장 43일간 역대급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고용보고서, 물가지수 같은 데이터들이 전부 발표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게 전무하고요. 그리고 물가는 나오긴 했는데 9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9월은 2개월 전 데이터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12월 달에 됐었을 때 9월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기에는 그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드 의원들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가랑 고용을 정부 발표가 아니고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민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집계하는 물가랑 고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민간에서 집계하는 물가랑 고용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페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약간이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물가를 집계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미국 시장 기준이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12월 7일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을 현재 2.5%로 이 사이트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거비랑 서비스 물가가 빠르게 하락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사이트에서 집계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되게 유명한 기관들을 쓰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현재 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준 내부에 있는 비둘기파 도비시 의원들한테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한 사이트예요. 일부 의원들이 물가가 현재 내려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근거에는 사실상 이제 이런 민간 데이터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기저에 깔려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ADP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ADP 보고서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11월 민간 고용은 32,000명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11월 달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감소된 걸로 나오죠. 고용이 현재 민간 데이터 집계로는 줄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하는 연준의 전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사이트의 데이터에서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ADP에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니까 월가 투자자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 전망으로 선회하는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했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었느냐, 현재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84%에서 87%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간,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 모든 주요 투자자들이 전부 다 현재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번 FOMC에선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치로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주요 IB들도 그렇고 현재 페드워치도 그렇고 현재 모두가 다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확실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인하까지는 확정적이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점도표를 찍을 것인가, 이 점도표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게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종합해본 이 페드의 각 의사들 인터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페드 내에는 분열이 역대급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트루플레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물가가 2.5%인데 이게 현재 2%보다 높죠. 그러니까 일부 페드 의원들은 아직 물가가
정확하게 내려간 건 아니고 관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여기서 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현재 스탠스가 집계해 보면은 대략 5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즉 5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래서 다수결을 해서 인하까지는 나오더라도 점도표에서 매파적 인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거란 말이죠. 즉 우리가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만 다음번부터는 금리를 좀 덜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인하 확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점도표에서 매파적 의견이 나오면서 증시를 흔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이 FOMC에서 봐야 될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A, B, C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A는 뭐냐? 이게 기본 시나리오인데 이번에 25bp 내리는 건 확실하다. 근데 점도표에서는 좀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확률을 대략 한 6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정은 기준금리를 내릴 건데 이 점도표의 중위값이 대략 3.25에서 3.5% 사이, 즉 인하를 앞으로 1, 2회 정도만 하겠다. 현재 시장은 참고로 앞으로 3회 정도 더 내릴 걸 보고 있어요. 내년에 금리를 더 내려가지고 3%대까지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매파적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점도표가 높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이 프라이스하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땐 sell the news, 그러니까 뉴스에 파는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기물로 내려가겠지만 장기물로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정시가 약간 조정받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긴 가는데 이게 제한적 약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저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까지 확정적이긴 한데 여기서 매파적 위원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도표를 높게 칠 것이다. 신중한 점도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기본 시나리오다 볼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둘기파적 서프라이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5비 내리는 거 확정이고 플러스로 점도표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연준에 있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충격 먹었죠. 고용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견이, 이 데이터가 연준 의원들한테 강하게 인식됐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돌아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률은 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률을 한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산타랠리가 엄청나게 가속화 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자산가도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런 시나리오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민간 데이터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죠? 민간 데이터를 봤으니까 민간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는 현재 고용 낙하되고 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겠네라고 했지만 현재 파월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불확실하다. 즉 정부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제 끈적하다 라고 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10% 확률 정도로 프라이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급락장이 나올 거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금리는 오를 것이고 빅스가 엄청 오르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확률은 매우 낮다. 정리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 A, 금리 내리는데 점도표가 좀 높게 나와서 증시가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보고, 그 다음이 비둘기 파적이나 완전 금리를 많이 내리겠다라고 돌아서는 케이스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파적 동결, 이건 확률이 거의 없지만 염두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전반적 시나리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FOMC 한번 처리가 될 것인가, 그것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 같은 경우 현재 지금 6,900포인트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 부근에 현재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자 지표들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과매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그 시타델 증권의 자료인데 퀀트 펀드들과 CTA 펀드들, 즉 추세 추정 펀드들이 현재 주식 매수 포지션을 최대로 늘렸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 말이냐? 현재 대부분의 펀드들이 주식 매수를 거의 다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 약간 과매수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의 패턴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제 인하가 나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 역시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을 선반됐던 점에서 아마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도표 핑계를 대면서 뉴스에 팔아라, 즉 이제 금리를 내린 것까지 좋지만 점도표가 높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근데 12월은 전통적으로 산타랠리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되게 많이 하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FOMC 직후의 조정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발표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매수의 기회로 보고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FOMC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점도표가 되게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은행도 금리 결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상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불확실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시장이 빠지면 그것을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조정이 오면은 그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확실성이 되게 큰 상황이죠. 이런 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전 댓글 보시면은 저랑 함께 방법 들어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